안녕하십니까. 안근모의 휙서비스입니다. 뉴욕 기술주들이 극적으로 살아났습니다. 5거래일 연속 급락하던 나스닥 100 지수가 저가 매수세를 등에 업고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주로 대형 기술주들로 구성된 나스닥 100 지수입니다. 개장 초 한때 하락률이 마이너스 2.7%에 달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때가 누군가에게는 절호의 매수 기회였습니다. 바닥을 다지고 반등한 지수는 차츰 탄력을 더해간 끝에 결국 플러스로 마감하는 기염을 토했습니다. 나스닥 100 지수 일봉 차트입니다. 12월 27일 종가 대비 8.5%까지 밀렸던 지수가 긴 아랫꼬리를 단 장대 양봉을 그리면서 전일 종가보다 높은 수준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200일 이동평균선 한참 위에서 반등을 이뤄냈습니다. 다만 100일선에는 아직 도달하지 못했습니다. 이 탄력적인 반등 과정에 아마도 제법 기여했을 것 같은 인물이 있습니다. 기억하실 겁니다. 지난달 말에 소개해드렸던 JP모건의 퀀트 전략가 마르코 콜라노비치입니다. 이번에도 콜라노비치는 저가 매수를 권고했습니다. 연준 의사록에 근거한 위험자산의 후퇴는 과도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정책 긴축은 점진적일 것이고 위험자산이 감내해낼 만할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무엇보다도 긴축은 강력한 경기 회복 환경 안에서 일어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우연의 일치일 수도 있겠지만은 콜라노비치 이 양반의 영향력은 정말 커 보입니다. 지난달 17일 증시가 이렇게 이틀째 크게 떨어지던 때에도 갑자기 등장해서 장중 반등을 이끌어냈습니다. 이후에 하루 더 빠지기는 했지만은 그 뒤로 뉴욕 증시는 전형적인 산타랠리를 즐겼습니다. 미국 국채 중에서 만기가 가장 긴 30년물 수익률입니다. 때마침 금리가 좀 꺾여 내려간 것이 밤사이 대형 기술주 저가 매수 환경을 만들어줬습니다. 뉴욕 아침 시간에 이렇게 하락세로 잠시 반전했던 30년 금리는 오후 들어서 완연한 내림세로 돌아서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글로벌 자산시장의 벤치마크죠. 미국 국채 10년물 수익률입니다. 2거래일 연속해서 이렇게 1.8%라는 라운드 넘버의 저항을 받았습니다. 역시 하락세로 돌아서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10년물 금리가 내린 것은 지난달 30일 이후 7거래일 만에 처음 있는 일입니다. 원유 가격이 좀 꺾여 내린 게 장기금리의 하방 압력을 보탰습니다. 유럽 거래에서 흰색 선 WTI 가격은 파란색 선 미국 10년 금리와 함께 조정을 받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다가 뉴욕 거래로 넘어오면서 유가가 금리를 끌어내리는 흐름이 전개됐습니다. 카자흐스탄과 리비아의 원유 생산이 회복됐다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증시를 돌려세우는 데 일조한 콜라노비치의 주장은 연준이 보기에는 좀 서운하겠습니다. 긴축해봐야 끄떡도 않는다고 했으니까요. 실제로 미국 국채 시장의 기대 인플레이션도 이렇습니다. 지난주 화요일부터 제법 많이 빠지긴 했지만은 목요일부터는 반등하는 흐름을 타는 중입니다. 열흘 전과 비교하면은 별 차이가 없습니다. 콜라노비치의 보스죠. JP모건 회장 겸 CEO 제이미 다이먼도 한마디를 했습니다. 미국의 운이 좋다면은 연준은 경제를 연착륙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운이 좋아야 한다는 얘기겠죠. 바늘에 실을 꿰는 것처럼 어려운 일이라고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금리를 올해 4차례만 올린다면은 자신은 놀랄 거라면서 그 정도의 금리 인상폭은 경제가 흡수하기에는 아주 쉬울 정도로 너무 작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런데 콜라노비치 전략가가 미는 주식은 기술주의 반대쪽에 있는 경기 민감주입니다. 공교롭게도 밤사이 뉴욕의 경기 민감주들은 모두 하락했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